최근 둥글게 둥글게 멜로디와 공기놀이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국이 글로벌하게 관심을 받으면 꼭 나오는 논란이 하나 있죠. 바로 자칭 대국인 중국의 원조 논란입니다. 중국은 정말 특이한 나라입니다. 오징어 게임 내내 단 한 번도 이건 한국 전통 게임이야, 한국만의 고유 문화야 라는 이야기를 한 적도 흘린 적도 없는데 죽어라고 목숨 걸고 빡빡 우겨대며 오징어 게임에 시비를 걸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한국 팬들을 비롯한 전 세계 시청자들의 반응은 냉랭할 뿐입니다. 역시나 올 것이 또 왔네 라며 조소하고 있을 뿐이죠. 오히려 오징어 게임 2보다 이런 중국인들 반응을 더 기다렸다고 말하는 사람까지 나오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작에 비해 대상도 광범위합니다. 갖가지 전통놀이부터 시작해 음식의 초록색 추리닝까지 원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건데요. 참 웃기는 짜장들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렇게 오징어 게임에 정식으로 돈 내고 볼 수도 없는 나라에서 이미 비공식적으로 수백만 명이 시청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인들에 대한 전 세계 비판 여론과 비웃음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긴 한데요. 오늘은 현재 기승을 부리고 있는 중국의 도둑시청 현황과 함께 중국이 무슨 생각으로 체육복까지 자기네 거라고 우기고 있는지 그 어이없는 상황 이모저모를 속속들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공기놀이와 둥글게 둥글게 놀이와 동요마저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우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잠시 저희 광면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현재 몇몇 한국인을 필두로 전 세계 네티즌들이 중국 공산당의 사이버 제보를 하는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금지된 해외 콘텐츠인 오징어 게임 2를 불법으로 시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내용인데요. 평소 같았으면 뭘 그렇게 해? 라고 할 분들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정도로 중국인들의 도둑 시청이 난리가 났습니다. 당장 중국 콘텐츠 리뷰 사이트인 더우반에서는 오징어 게임 2의 리뷰 화면이 공개 전부터 만들어졌고 현재 6만 건 이상의 리뷰가 버젓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런 사이트가 중국에만 수십 개 있는 걸 봤을 때 실제로 도둑 시청했을 사람들은 수백만 명이 되는 것으로 추산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중국에서는 초상권이나 저작권이라는 개념은 아예 없다고 해도 무방한 수준입니다. 중국은 아무렇지 않게 우리의 TV 프로그램이나 영화, 드라마를 그대로 베끼기도 했고 납처럼 중금속이 잔뜩 들은 짝퉁 상품까지 만들어 유통시켜 돈벌이에만 집중하는 왕서방 노릇을 해왔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도둑 시청 행태를 중국 당국이 모를 리가 없다며 엄격한 단속을 촉구하는 신고 릴레이를 펼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가 쌍문동에 나온 수재로 서울대 출신 오징어 게임 한 감독은 속편은 무조건 망한다, 돈 벌려고 억지로 2편 끌어낸 것이 분명하다라며 기대와 우려가 가득한 상황 속에서 법고 창신의 정신으로 오징어 게임 2를 글로벌하고 트렌디한 감각으로 재창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당하기만 하면서 선택의 순간에 생존에 집중했던 기훈의 모습에서 복수를 그리지만 여전히 정의감에 앞서 깊은 생각은 하지 못하고 행동에 앞서는 모습을 절묘하게 그려 재미난 그림을 그려낸 겁니다. 덕분에 전 세계 그 누가 보더라도 이질감이 없고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는 걸작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고요. 실제로 현재도 오징어 게임 2는 넷플릭스를 서비스하고 있는 전 세계 93개국 모두에서 933 만점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넷플릭스 역사상 최초라는 기록까지 나왔죠. 얼마나 대단한 성공인지 미국 포브스지에서는 역사상 이런 성공을 거둔 드라마는 없었다. 시즌2는 이미 시즌1의 22억 시간 시청률을 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즌3를 향한 발판이라는 아쉬움을 말하는 평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시청자는 더 늘어났다라며 확신하는 기사를 낼 정도인데요. 이상하게 여전히 한국의 일부 시청자들과 일부 언론에서만 형편없다는 억가를 시전하고 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한국에서 뭔가 잘 나가기만 하면 까내리고 보는 사람들이 다시 기세등등하게 활개를 치고 다니기 시작한 건데요. 사실 냉정하게 살펴보면 오징어 게임 1도 처음에는 반응이 극과 극으로 갈렸습니다. 국내에서는 허접하고 틀에 박힌 신파가 가득한 데에 잔인함만 가득한 망작이라는 평가가 나온 반면에 해외에서는 참신하다, 처음 경험하는 종류의 서사다라는 180도 다른 목소리가 주류를 이뤘던 겁니다. 외국인들의 시선은 한국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한국의 소설, 드라마, 영화는 이미 전 세계에서 노벨상, 아카데미상, 에미상 등을 수상할 정도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걸 보면 분명 내부에 총질하는 사람들이 있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보다 더 중하게 생각하고 경계해야 할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인들의 억지 우기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겉으로는 한국이 원조 중국을 베껴 마치 자신들의 것인 것 마냥 까불고 있다고 욕하면서도 뒤로 한국에 와서 한국의 콘텐츠를 배우고 싶다며 손을 내밀고 있는 화전 양면수를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이들은 우리가 한 번도 말한 적 없던 각종 게임들의 원조 논란을 만들어 고의적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의 주장은 시즌1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우선 오징어 게임의 모티브가 된 오징어 놀이의 경우 과거 중국의 전통 놀이인 사방치기를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이라는 것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오징어라고 불리는 이 놀이는 과거 중국에서 땅에 선을 긋고 놀던 사방치기에서 기원한다. 아주 오래전 진시황 시절부터 중국에서 아이들이 이런 놀이를 했다. 한국이 중국을 선망해 보고 따라하던 것이 오징어 게임이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번 오징어 게임 2에 대해서도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공격을 합니다.
이번 상상 속 달고나에 있는 무수히 많은 삼각형 문양도 중국 것이란 억지부터 시작해 비적치기, 공기놀이와 제기차기 모두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외치고 있는 건데요. 왜 이렇게까지 악에받쳐 화내는지 모를 정도로 화를 냅니다. 한국은 중국의 전통 문화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국 중국의 전통 문화를 가져다가 전 세계에 소개하고 있다. 전통 문화가 없는 소극이 해가는 전형적인 도적질이다 라고 말이죠. 특히 이들은 글로벌하게 인기를 얻기 시작하는 공기놀이와 둥글게 짝짓기 놀이가 중국 것이라며 목청 터지게 우기고 있는데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내용을 살펴보니 정말 기가 찹니다. 이들은 중국 동북부 지역 어린이들이 돌을 갖고 놀던 규칙이 한국으로 건너가 그대로 공기놀이가 됐다고 주장하는데요.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이런 형태의 놀이는 어떤 문화권에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돌멩이나 씨앗 등을 던지고 받는 공기놀이와 유사한 형태의 놀이는 한 곳에서 세계로 전파되었다고 보기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자생적으로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기도 한데요. 그렇게 원조 따지기 좋아하는 중빈들에게 한 방 먹이자면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공기놀이를 했다는 기록도 나오는 판에 무슨 원조 타령을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기원전 445년경 시인 아리스토파네스는 공기놀이를 여자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놀이라고 서술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둥글게 동요와 짝짓기 게임마저 한국이 훔쳐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동요는 명백하게 한국인이 작사하고 작곡한 노래입니다. 한국에서는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지도가 높고 유명한 한국 동요죠. 하지만 중국인들이 듣기에는 그저 중국 전통음악 멜로디를 훔쳐갔다고 밖에 안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듭 말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단 한 번도 우리의 전통 문화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는 점으로 더 이상 대응이 불필요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한국을 향해 쏟아지는 전 세계의 관심은 이런 하찮은 중국의 떼쓰기에는 관심이 없는 모양입니다. 지난 시즌에는 달고나 뽑기가 세계적으로 유행한 데 이어 이번에는 SNS에서 벌써부터 공기 챌린지가 시작된 건데요. 시즌2 4화에서 모든 게임을 마스터할 정도인 프론트맨, 이병헌마저 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공기놀이에 정통한 해병대 출신 강대우의 공기 실력은 이번 시즌의 압권인 장면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인기몰이에 성공한 것이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다른 게임들에 비해 규칙이 복잡한 공기놀이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임이냐며 해외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던 건데요. 영국 주간지 라디오 타임스는 공기놀이를 자세히 소개하며 공기를 살 수 있는 곳을 소개하기도 했죠. 실제로 현재 아마존에선 $8의 공기 한 세트를 살 수 있다고 하고요. 하지만 이 와중에도 중국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앞에서는 욕하면서 뒤에서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발 싸구려 짝퉁 공기를 만들어 오징어 게임 에디션으로 전 세계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중금속이 검출되는 질 낮은 제품을 만들었을지도 모르고요. 그만큼 이들에게 한국은 자존심의 스크래치를 내는 존재이자 동시에 돈벌이가 되는 존재였던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웃기는 짜장이죠. 외국인들이 둥글게를 부르며 수건 돌리기 게임을 하고 공기놀이를 하기 위해 한국 문방구에서 공기를 사는 모습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오징어 게임의 연전연승을 자축하며 다음 시즌의 성공도 기대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채널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